솔직히 동물 전문가와 얘기해볼 일이 인생 살면서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상대는 최재천 교수란 말이죠. 상당히 구미가 당겨서 책을 읽어봤는데 동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은 아주 신선해서 이건 무조건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싶었고,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나름 잘 와닿았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가 보시죠. 호주 농장에서 탈출해 야생에서 살다 발견된 바락이라는 이름의 메리노 양이 화제다. 그동안 자란 털의 무게가 자그마치 35kg에 달한다. 성인용 스웨터를 60벌이나 짤 수 있는 무게다. 우리가 기르는 양의 조상인 무플론 양은 철 따라 자연스레 털갈이를 하지만 가축화되면서 그 기능을 상실했다. 스스로 털갈이를 못하도록 우리가 길들인 것이다. 1년에 깎아내는 양털의 무게가 대략 5kg이니 바락은 7년이 넘도록 그 치렁치렁한 털을 매달고 험준한 사냐를 헤맨 것이다. 길들임의 저주가 질기고 깊다. 우리 아이들도 어린이집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거의 20년을 학생으로 산다. 시험은 두 가지 실력을 테스트한다. 풀 수 있는가,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푸는가. 그런데 왜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정해진 시간 안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마감해야 할 때도 있지만 1시간 안에 모든 해법을 찾아야 하는 긴박한 삶을 평소에 살지는 않는다. 보통의 경우 우리에게는 문제를 인식하고 숙고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 그러니 우리는 주어진 문제를 어떤 자원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교육해야 하는데, 현실은 주어진 문제를 한정된 시간 안에 어떻게 푸는지만 가르친다. 엉뚱한 시험을 내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을 성취해야 하기에 이렇게 쉼없이 배워야 하는가? 삶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처럼 빼앗아도 되는 것일까? 100세 시대 인생의 첫 5분의 1을 다가올 미래를 위해 희생하며 사는 게 인권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어른들이 아이들의 삶을 유린하고 있다. 온전히 사람답게 살 권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 무플론 양이 인간에게 가축화되면서 털갈이 기능을 상실하고 완전히 호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정말 잔인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나 역시 20년 이상을 호구로 살아왔으니 둘 다 수준이 똑같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늦게라도 정신 차리는 사람이 많아져야 할 텐데 현실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가족과 친구들, 교육, 정부, 기업, 언론, 금융, 이 6종류의 사람들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사방팔방으로 가둬놓고 사육하고 있으니 우리 대다수는 멍청하게 가축화되는 무플론 양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지점이라 잠깐 최재천 교수의 책을 덮고 MJ 드마코의 언스크립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으로 교육되지 않았다. 다음 6종류의 사람들 때문에 단지 문화와 제도에 순응하도록 키워졌을 뿐이다. 불행하게도 당신의 부모님은 행운아만이 람보르기니를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함으로써 당신의 꿈을 뭉개버리고는 각본화된 인생에 대한 허튼 소리로 당신을 가격한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상위권 대학에 가고, 그래야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어. 또 그래야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융자로 집을 사고 차를 사서 우리가 사는 것과 똑같이 살 수 있어. 부모는 꿈을 좇을 용기를 북돋아주지 않는다. 오히려 삶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템플릿과 신성불가침의 전통을 가지고 아이들을 질식시키고 있다. 이것은 가족에서 끝나지 않는다. 친구와 동료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말하거나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우려를 표현하는 자들이다. 이런 비관론자들은 성취는 적고 변명은 많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보다 더 잘나가는 것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진실을 말하건대 우리는 세뇌되었지 교육되지 않았다. 오늘날의 교육제도는 뇌사 상태의 성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들은 실제 세상이 아닌 가상 세계에서의 캐릭터들이다. 그들은 삶은 공정하고 인생이 자신의 감정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믿도록 세뇌되었다. 결론적으로 그 각본은 우리 아이들에게 평범함을 강요하며 생각 없이 살도록 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소의 노력으로 인생을 경작해 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고 있다. 그냥 출석하고 문자 보내고 셀카를 찍어 올리고 그렇게만 하면 너는 인생이 주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들에게 각성의 순간이 무례하도록 아프게 찾아올 것이다. 기업은 교육을 통해 우리를 순종적인 사원이 되도록 가르치고 우리에게 왜 그래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기업의 광고는 이런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래야 당신은 우리의 상품을 구매할 능력을 갖게 되고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 성공 또는 성취는 당신이 신용카드를 긋는 순간 찾아옵니다.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원하십니까? 질레트 면도기를 사세요. 챔피언들의 아침 식사요. 위티스 시리얼을 드세요. 지칠 줄 모르고 완벽을 추구하신다고요. 렉서스를 구매하세요.
은행은 당신의 저축에 최소한의 이율로 이자를 붙여줄 것이며 각본화된 판타지를 주입하며 당신의 돈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두둑한 수수료를 챙기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 갈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저축이 믿을 만한 사람들의 손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믿음의 불꽃이 마음속에서 계속 타오르게 하려고 애쓴다. 당신은 너무 늙었거나 혹은 이미 죽은 뒤에야 그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정부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였다면 오늘날의 정부는 소수에 의한 소수를 위한 정부다. 입법기관의 복도에는 10,000명이 넘는 로비스트들이 제각각 자기들의 특권을 챙기기 위해 연평균 30억 달러를 쓴다. 당신이 각본화된 경제에 참여할 때 대학 학위를 위해 거금을 지출하고 30년짜리 주택융자를 받고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물품을 잔뜩 사들일 때 당신은 정부에 돈 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착오는 금물이다. 담보로 잡히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노암 촘스키는 말했다. 사람들을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상태에 머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용 가능한 의견의 스펙트럼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도 그 스펙트럼 안에서는 활발한 논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언론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하는 말도 없다. 당신은 부모님, 선생님, 또래들이 하라는 대로 정확하게 규칙들을 지켜가며 비싼 학교 교육, 따분한 직장일, 그리고 과분한 신용한도로 설명되는 삶을 살아왔다. 당신에게는 콘도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신용카드도 여러 장 있지만 당신이 자유를 누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고통스럽도록 명백하다. 당신은 틀을 깨기보다는 틀에 맞춰서 살아왔다. 길을 개척하기보다는 이미 나 있는 길을 남들과 함께 행진했다. 무리를 이끌기보다는 이끌림을 당했다. 사람들을 모범시민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각본화된 운영체계의 목적이며 그 종착역에서 당신은 인도나 서행 차선에 얽매인 계층이 된다. 우리는 집단적 카르텔에게 인질로 잡힌 가축이 되어버렸다. 결연히 떨쳐 일어나라. 스스로의 주인이 될 시간이 왔다. MJ 드마코는 보통의 저자들처럼 평범하게 당신을 세뇌당하는 중이며 속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확하게 6종류의 인간들에게 속고 있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명확하게 짚어서 밝히고 있죠. 틀린 말 하나 없고 개략적인 내용만 훑어봤는데도 아주 속이 터집니다. 열불나는 마음을 한껏 끌어안은 채 최재천 교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아프리카 서부 침팬지는 견과류를 깨먹는데 도구를 이용한다. 돌 하나를 밑에 받치고 열매를 올린 뒤 다른 돌로 내리친다. 이 활동을 새끼들이 옆에서 보고 배운다. 처음에는 잘하지 못한다. 엄마 침팬지가 받침돌을 바닥에 까는 걸 보고 돌을 가져오긴 하는데 뚱뚱한 돌을 가져온다. 열매를 올려놓으면 계속 굴러 떨어진다. 엄마 침팬지는 실패하는 새끼 옆에서 자기 열매만 계속 깨먹는다. 가르침은 없다. 오직 배움만 있을 뿐이다. 새끼는 배가 고프니 어떻게든 기술을 익히기 위해 엄마 침팬지를 더 세심하게 관찰한다. 마침내 자기 혼자서 탁하고 깨먹는 순간이 온다. 원리를 터득하고 나서는 기억을 연관해 평평한 돌을 가져다 놓는다. 인간 부모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잔소리부터 했을 것이다. 제발 머리를 좀 써. 그런 돌은 당연히 굴러 떨어지니 처음부터 평평한 돌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덕분에 우리는 배우는 속도가 빨라졌다. 하지만 이렇게 배우는 게 과연 최선일까? 우리는 학교라는 공간을 만들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 일방적으로 가르친다. 그 중에는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생기는데 못하는 아이는 왜 평평한 돌을 가져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계속 못할 수밖에 없다. 침팬지가 배우듯이 몸으로 익히면 긴 인생에 훨씬 더 강력한 학습이 될 텐데 우리는 너무 가르치려고만 덤벼드는 것 아닐까? 급하게 우겨 넣으려고 너무 애쓰는 게 아닐까?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했다. 나에게 말로 하면 잊을 것이고 가르쳐주면 기억할 것이며 참여하게 하면 배울 것이다. 아주 가관입니다. 부모, 정부, 기업 다들 하나같이 합심해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자녀들을 학교와 사교육의 울타리에 가둬놓고 전방위로 정신 공격을 가하는데 학생들이 멀쩡하겠습니까? 물론 학교 교육에 부정적인 면만 있겠느냐마는 그 윗대가리들의 더러운 속내가 뻔히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를 모범 시민으로 만들어 체제를 굳건히 세우고 그들의 이익은 조금도 놓지 않으려는 그 속내가 아주 더럽단 말이죠. 그러니 개인은 물론이고 부모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녀를 사지로 몰아넣을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진실을 보게 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한단 말이죠. 상류층이 하던 교육 방식이 중산층 전체로 퍼져 모두가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이유는 불안해서다. 대학에 가는 것만으로는 안정된 지위를 보장받기 어려우니 알려진 대학을 가야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다. 이 잘못된 구조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해법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있다.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면서 대학들이 을의 위치에 섰다. 지극히 생태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섰다. 지방 대학 곳곳에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먼 지방 대학들은 학생 유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하고 있다. 인구학을 연구하는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는 두 딸에게 말했다. 너희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앞으로 이만큼은 살 수 있을 거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조만간 학생을 모셔가기 위해 대학들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숫자는 예측력이 굉장히 높다. 숫자가 바뀌면 세상이 변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뒤집어지는 중이다. 구태여 대학을 갈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 대학을 간다 해도 골라서 가는 세상이 드디어 열리고 있다. 스카이가 언제까지 스카이로 버틸 수 있을까? 다수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스카이는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 여태껏 스카이 출신들이 세상을 쥐고 재생산을 해왔지만 지금은 스카이 근처에도 안 가고 2, 3년 동안 유튜브를 보며 혼자 코딩하다가 구글에 취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을 안 가고 혼자 배워 스타트업을 하는 친구들도 많다. 그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 주도권이 바뀔 가능성이 크고 이미 그런 일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중이다. 4차 산업시대에 산업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다.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었고 산업 구조가 기존의 출세 방식뿐만 아니라 출세의 의미까지 바꿀 만큼 달라졌다. 기성세대가 살던 세상의 시스템은 더 이상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기준이 아니다. 기존 구조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생태학적으로 해법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있다니 오히려 다행입니다. 아이들 숫자가 이렇게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니 미래가 훤히 보이죠. 지금 잠깐 조용할 뿐. 저 멀리 집채만한 쓰나미가 실시간으로 가까워지는 게 너무나도 잘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지는 판국인데 대학이고 나발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급변하는 시대 변화의 흐름에 무사히 올라탈 능력이 없다면 그대로 물살에 휩쓸려 끝도 없이 떠내려갈 겁니다. 지금은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이라면 꼭 갖춰야 할 아주 기본적인 배움이 뭘까? 공부는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학자들이 벽돌을 착착 쌓아가듯 빈틈없이 공부했을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학문하면 생애에 못 끝낸다. 지나친 완벽주의자들은 어느 단계까진 도달하지만 더 나아가지 못한다. 인생 설계도를 완벽하게 세우지 않아도 좋다. 인생은 직사각형 벽돌을 쌓듯 착착 쌓아가는 건축물이 아니라 모난 돌, 둥근 돌, 큰 돌, 작은 돌이 균형을 잡으며 완성되는 유기물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조금은 엉성한 구조로 가는 게 낫다. 이런 것에 덤벼들고 저런 것에 덤벼들면 이쪽은 엉성해도 저쪽에서 깊게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쪽과 저쪽이 만나게 된다. 깊숙이 파고든 쪽이 버팀목이 되어 제법 힘이 생긴다. 특별한 사람이 다재다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특질은 다재다능함에 있다. 우리는 모두 르네상스 인간이다. 뭐든지 잘할 수 있다. 굳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 하기보다 정원사이자 미술가이자 생물교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스스로 한계 짓지 말고 마음껏 시도해야 한다. 그러니 우리는 눈만 뜨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뭔지 찾아야 한다. 쭈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뒤져보고 찔러보고 열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면서 찾아야 한다. 무언가 관심 가는 일이 보이면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찾아가서 만나봐야 한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은 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내 길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고속도로 같은 길이 눈앞에 보인다. 이거다 싶으면 전력으로 내달리면 된다. 나도 10년쯤 달리다 보니 처음에는 친구들보다 훨씬 늦었지만 10년 정도 지나면서 남들보다 조금씩 앞서가기 시작했다. 새들은 지도 없이 바다를 건너고 같은 장소에 착륙한다. 온몸으로 자연을 감지한다. 다람쥐도 물고기도 토끼도 자연을 인식하며 봄의 하얀 꽃으로 복제되는 아몬드 나무도 자연을 인식한다. 수많은 일이 벌어지지만 자연계는 스스로 조절하고 상호작용하며 살아간다. 인간의 마음도 자연의 일부다. 자연의 마음을 믿고 경험하라. 들판을 거닐며 배우는 줄 몰랐는데 배웠듯이 그렇게 공부하라. 온 삶을 감각하라.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때만 되면 항상 같은 곳으로 돌아오는 철새나 산란기만 되면 고향으로 회귀하는 연어를 생각해보십시오. 과학적으로 원리야 있겠지만 걔들이 뭘 알고 하겠습니까?
그저 저자의 말처럼 온몸으로 자연을 감지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인간도 이와 똑같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도 자연에 포함되어 있는 동물이고 그 자연의 마음을 똑같이 안에 품고 있다는 말이죠. 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에 목숨 걸어야 한단 말이죠. 여러모로 인상 깊은 포인트가 많은 최재천의 공부였고, 인터뷰 형식의 책이라 페이지가 아주 술술 잘 넘어갑니다. 다루는 내용이 썩 깊진 않으니 엄청난 생태학적 깨달음까지는 기대하지 마시고, 최재천 교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